안녕하세요. 저는 강북연세병원의 상지 관련 질환을 맡고 있는 염지웅 원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으쓱으쓱 운동인데 일단은 으쓱으쓱 한번 해보겠습니다. 으쓱으쓱. 네. 으쓱으쓱 하는데 이제는 딱 으쓱 하고 10초.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힘을 꽉 주고 10초 하고 풀고 또 10초 하고 풀고 이런 걸 한 5번 정도 반복하시고 이런 거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해주시면 목 주변에 있는 긴장되어 있는 목 근육들이 풀리면서 모호한 목 통증이 사라질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등, 날개뼈 쪽에 힘을 꽉 주시는 거예요. 팔을 뒤로 뻗치고 힘을 꽉 주시고 또 10초 세고 풀고 10초 세고 뒤로 딱 힘을 주셔야 돼요. 딱 10초 세고 풀고 이런 스트레칭을 간단하게만 집에서 3번씩 5번씩 3번을 해주신다면 목이나 등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좀 풀릴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스트레칭을 기억해 주시고요. 일단 저희가 어깨에서 흔하게 있는 질환들을 오늘 간략하게 알아볼 건데 질문이 있으신 거는 강의 끝나고 질문 받도록 하고요. 오늘은 좀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깨뼈는 이렇게 견갑골, 쇄골, 상완골로 되어 있는데 저 3번 상완골 위와 견갑골 아래에 있는 저 공간에 많은 힘줄과 인대, 우리 팔을 움직이고 단단하게 해주는 힘줄과 인대들이 지나갑니다. 보통 이제 어깨 관절은 이렇게 저희가 골프 혹시 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치셨고 티컵 위에 공이 올라간 것처럼 굉장히 불안정해요. 공이 살짝만 건드려도 넘어지듯이 굉장히 불안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인대나 힘줄들이 굉장히 잡아주는 형태입니다. 다만 이 접촉면들이 연골이라는 이런 부드러운 재질로 되어 있는데 자꾸 이런 것들이 힘줄과 인대들이 견고하게 고정해주지 못한다면 연골들이 닳면서 관절염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깨 관절에는 이런 4가지 근육들이 있는데 근육들과 아까 말씀드렸던 인대들이 같이 잡아주면서 우리 어깨 관절이 안정성을 얻는다. 이렇게 안정성을 얻어야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야 관절염이 오지 않는다. 이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성인들의 20%, 5명 중에 1명은 어깨 관련 통증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 GNP도 올라가고 생활 수준이 많이 올라가면서 스포츠 활동을 많이 즐기시면서 어깨 통증을 느끼는 환자분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크게 3가지 질환이에요. 어깨 관절 질환에는 동결근,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오십견, 어머니 다 아시죠? 그래서 오십견, 그리고 석회성 건염, 회전근개 질환인 충돌증후군, 회전근개 파열 이런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결근이라고 오십견이라고 하는 질환들을 한번 볼 건데요. 저희가 흔히 가장 흔한 어깨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요. 환자분들, 어머님들도 지금 연세가 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어머님들이 오십견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알고 계세요? 오십견은 50세의 어깨라는 잘못된 질환명이에요. 그러니까 50세쯤부터 어깨가 아프기 시작하다라는 일본에서 어원된 잘못된 질환명인데요. 사실은 어깨가 굳었다. 그래서 얼음처럼 굳었다라고 해서 동결근이 사실 맞는 말입니다. 다음. 그래서 외래에서도 저희 병원에 오시면 항상 환자분들이 나 50살도 아닌데 50세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나는 오십견이라고 하냐 아니면 동결근이라고 하냐 많이 여쭤보세요. 동결근은 나이에 상관없이 오실 수 있으세요. 어머님도 오실 수 있고 우리 10살짜리 아기들도 올 수 있고 20살, 30살 상관없이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이 관절와는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렇게 관절 주머니라고 하거든요. 이런 관절 주머니에 있어서 어깨가 이렇게 움직여지는데 이렇게 빨갛게 염증이 생기고 관절이 줄어들면 관절이 잠시만요. 관절이 이렇게 딱딱해지고 두꺼워지면서 움직일 때마다 다 아픕니다. 우리 살이 까졌을 때 어디 닿으면 아프죠? 똑같아요. 여기도 살이 까지고 이런 것처럼 관절이 부풀어 오르고 상처가 나면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아프신 거세요. 그래서 수술실 사진인데 이렇게 하얗게 매끈하게
예쁜 거는 정상인데 동결건이 있는 환자분들은 이렇게 빨간색 염증이 있고 움직일 때마다 아프실 수밖에 없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어디 부딪히면 아프죠. 뭐가 찢어지면 아프죠. 그래서 그런 전제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가 외상력, 어디 부딪히거나 다친 적이 없거나 그리고 또는 힘줄이 다친 게 없다고 진단이 되면 그 다음부터 어깨 움직이는데 제한이 있으신 분들은 동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인은 알 수 없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당뇨병이나 뭐 갑상선 질환 등 내분비 질환이 선행으로 있으신 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일 특징적인 그럼 증상이 뭐냐라고 하시면 다들 만세 한번 만세 다들 만세 잘 하시는데 가끔 만세 하시는데 왼쪽 팔만 이러고 계신 분이 있으세요. 한쪽 팔만 잘 안 올라. 본인도 잘 모르는데 잘 안 올라가시는 거죠. 그리고 또 열중시험 한번 해보시죠. 열중시험 해보시면 다 잘 되실 텐데 안 되시는 분이 있으세요. 이런 증상들이 50견에 가장 가깝고요. 억지로 남이 들어 올리거나 시키려고 해도 아파서 못한다는 게 가장 특징적입니다. 다음. 이것은 근데 50견은 많은 분들이 치료하지 않아도 다 낫지 않느냐,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진다고 생각하시지만 통증은 다들 좋아지세요. 하지만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팔 올리고 이런 것들에 운동에 제한이 옵니다. 그래서 꼭 치료가 필요하고 힘줄 질환과 제가 회전근개 질환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병원에 와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술이 보통은 보존적 치료, 약물 치료, 주사 치료, 운동 치료로 좋아지는데 수술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아프거나 운동하는 게 잘 안 되시거나 오래 가거나 그리고 빨리 좋아지고 싶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고 대부분 10명 중에 9명은 저절로 좋아집니다. 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그러면 나는 운동하라 했으니까 이거 약수터 가서 이거 돌리고 이런 거 해도 되는지 난 이거 되게 많이 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50견이 왔는지 이런 걸 여쭤보세요. 이 운동이 어깨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럼 이게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잘 모르겠다. 정답은 좋지 않습니다. 이 운동은 사실은 피해 주셔야 하는 운동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어깨가 관절염이 생기잖아요. 나이가 지나면서 뼈도 자라고 염증도 생기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팔을 계속 돌리면 우리가 맷돌 갈듯이 힘줄을 견봉 위에 이렇게 마찰을 계속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줄이 다를 수가 있어요. 힘줄이 마모되면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회전 운동은 좋지 않으세요. 다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뼈 사이의 공간에 이렇게 뼈가 많이 이런 식으로 자라 있죠. 위 안쪽에 이렇게 자라 있으면 이 힘줄들이 끼어서 자꾸 마찰되면 힘줄들이 다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방향 운동을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약간 어려울 수 있죠, 오늘은. 그래도 제일 쉬운 거는 그냥 팔을 만세 하는 겁니다. 앞으로 나란히 해서 만세를 하는데 천천히 하시고 조금 힘드실 땐 누워서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때밀이 타월 밀듯이 건강한 어깨가 위로 가게 하고 건강한 어깨가 아픈 어깨가 뒤로 가게 해서 이렇게 아픈 팔을 위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거를 내회전 운동이라고 하고 하나는 나머지 외회전 운동은 바깥으로 돌리는 운동은 문고리를 잡고 내 몸을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운동이 스트레칭에 굉장히 좋고 생각보다 이런 운동을 하셨을 때 50견뿐만 아니라 여러 회전근개 질환이나 어깨 관련 질환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석회성 건형, 우리 요로결석 이런 말 들으셨죠? 방광이 오줌 나오는 길에 돌이 생기는 거. 그것처럼 우리 어깨에도 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원래 힘줄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줄 안에 또는 바깥에 석회가 이렇게 끼면서 굉장히 아픕니다.
물론 안 아프신 분도 있는데 아프심 한 번 아팠다고 하면 응급실까지 찾아오는 어깨 질환 1순위가 되겠어요. 그래서 뭐 아픈 게 응급은 아닌데 내가 너무 아파서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너무 아프다 이러는 어깨 질환이 있으면 보통 석회성 건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여기 이렇게 눈썹처럼 석회가 껴있고 MRI상에서도 석회가 껴있으면서 주변에 하얗게 염증이 굉장히 심한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수술실에서도 이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정상 힘줄인데 왼쪽에 있는 것은 하얗게 보이는 게 석회예요. 이런 석회가 우리 어깨 힘줄에 있으면 굉장히 아프겠죠. 우리가 여드름 같은 고름 같은 게 피부에 나도 굉장히 아픈데 어깨에 생기면 정말 심한 통증을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프다. 그리고 중년의 여성에서 많다는 게 특징이고 평소에 등산이나 꾸준히 하는 운동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운동을 좀 등한시 하시거나 평소에 하는 운동이 없으신 분들한테 좀 자주 나타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문제는 이런 석회성 건염만 있으신 환자분은 젊은 분들은 그런데 50세 이상, 중년, 그리고 또 노년층에서는 동결건이나 회전근개 질환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전근개가 파열되면서 석회도 있는 경우가 한 5명 중 1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프다고 하면 좀 병원에 와서 왜 이렇게 아픈지, 이게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는지 반드시 진단을 받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수술하지 않고 그냥 주사나 체열충격파, 운동치료로 하지만 너무 큰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제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이제 어깨 충돌 증후군이에요. 이제 어머니, 아버님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젊으실 때 이렇게 충돌 증후군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나이가 들면 회전근개가 찢어지는 이런 상황이 오는데요. 아까 요 뼈가 이렇게 자라난다고 했잖아요. 이 주변에 뼈가 자라나기 전에 이미 여기 염증이 이렇게 생깁니다. 빨갛게 생긴 거 보이시죠? 팔을 내렸을 땐 괜찮은데 팔 들어 올리면 안 나게 됩니다. 그러면 아프겠죠. 이런 걸 충돌, 어깨가 서로 충돌한다 해서 어깨 충돌 증후군이 되고 뭐 한두 번 부딪히는 거와 전혀 상관이 없지만 가랑비에 속옷 젖듯이 계속 그걸 부딪히면 힘줄이 마모되겠죠. 그래서 이런 퇴행성 변화로 생기는 게 충돌 증후군이고 팔동작이 많은 직업 또는 견봉에 이런 위에 있는 현장뼈가 모양이 이상하면 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올리는 건 괜찮다가 중간 시작 때 60도에서 120도 때 아팠다가 다시 괜찮아지는 이런 거를 충돌 증후군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깨에 올릴 때 약간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삐걱삐걱 하는 느낌도 들 수 있습니다. 보통 약물 치료하고 보존적 치료를 하면서 수술로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가장 유병률이 높으실 것 같은 회전근개 파열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에 낀 이 힘줄이 10년, 20년, 30년 쓰다 보면 40년 쓰다 보면 원래는 여기서 잘 움직이던 힘줄들이 마모가 됩니다. 우리가 팔꿈치 또 이렇게 많이 쓸리면 찢어지죠. 그래서 찢어지는 것처럼 회전근개가 이렇게 찢어지게 됩니다. 이것도 제 외래 와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 제 근육이 파열됐다고 근육이 파열된 분께 말씀을 드리면 파열됐다고요? 저는 운동도 안 하고 집에서 가사일만 하는 주부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러는 것도 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힘줄이 파열됐다고요? 저는 근데 제가 작년에 한번 좀 심하게 넘어진 적이 있긴 한데요. 그때 파열된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게 맞아요. 두 질문 다 옳지 않습니다. 보면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렇게 팔꿈치에 있는 옷이 이런 식으로 찢어지잖아요. 많이 닳게 되면 힘줄도 이런 식으로 많이 닳게 되면서 마모되면서 자꾸 이렇게 마찰이 일어나면서 닳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셔야 되는 게 우리 힘줄은 보통 외상으로 어디 넘어져서 이러고 찢어지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문질러지면서 마찰되면서 찢어지는 경우가 95%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퇴행성 변화예요. 우리 무릎은 걸어 다니니까 관절염, 체중을 받기 때문에 관절염이 생기죠. 어깨는 몸에 달려 있어요. 그것이 힘줄에 의해서 달려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닳아서 생기는 퇴행성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분 파열일 경우, 반 이상 찢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술하지 않고 주사요법으로 치료하기도 하는데, 완전히 끊어졌을 경우는 수술해야 합니다. 그래서 파열의 증상으로는 아프고 당연히 근육이 찢어졌기 때문에 근력이 약화되고 그렇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부분 파열일 때 아프다가 파열이 어느 정도 진행될 때는 또 안 아파요. 우리 몸, 아까 말씀드린 많은 인대와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안 아픈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늦게 병원에 오셨다 그러면 파열이 너무 커서 꼬맬 수 없는 상황이 될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힘이 떨어지시거나 불편감이 있으신 분들은 와서 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파열은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양말에 구멍 뚫리고 좀 요만했다가 점점점 커져서 4단계까지 갔을 경우는 꼬매지 못할 경우도 있다. 그래서 수술은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휴식하고 약 먹고 치료해보지만 너무 클 경우, 완전히 찢어졌을 경우는 수술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계가 진행이 됩니다. 다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결건은 수술하는 질환이라고 했나요? 안 하는 질환이라고 했나요? 네, 보통 안 하는 질환. 회전근개 파열은 수술해야 되는 질환이에요. 완전히 찢었을 경우. 둘을 감별하는 거는 둘 다 밤에 아프고 불편하거든요. 하지만 동결건, 이 어깨에 올리지 못하는 것은 남이 올려줘도 올리지 못하고 올리려고 해도 잘 안 올라가고 이런 것이 동결건이고, 회전근개 질환은 특정 동작에서 통증이 있고 올리는 건 다 올라가요. 다만 어떤 동작에서 힘이 빠지고 통증이 있고 이런 것들은 회전근개 파열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검사에는 처음에 엑스레이 찍어보고 엑스레이 후에 초음파, MRI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사 치료에 대해서 관심이 가장 많으실 텐데, 다음. 그래서 주사는 보통 뼈 주사라 말하는 스테로이드 주사랑 히알루론산 주사가 있는데, 보통 스테로이드 주사는 6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정도 맞는 거를 추천드리고, 히알루론산 주사는 자주 맞을 수 있지만 너무 많이 맞을 경우에는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 이 두 주사는 어떤 재생의 목적, 힘줄이 다시 자라나게 하거나 이런 목적이 아니고 아프지 않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보존적 치료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프롤로 주사와 콜라겐 주사가 있는데, 이거는 힘줄이 아까 닿았을 때 부분 파열이 있거나 어느 정도 손상이 있는 환자들은 이런 주사를 통해서 조금 더 재생될 수 있는, 힘줄이 더 자라나게 할 수 있는 요법을 가지고 있고, 최근엔 우리 몸에서 피를 빼서 좋은 성분만 다시 주사하는 PRP 주사도 많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 관절염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는 식습관은 오메가3나 칼슘, 비타민 D 이런 것들이 있겠고, 녹차를 마시면 항산화 효과가 있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리고 많은 단백질을 드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관절염 예방을 위한 생활 수칙으로는 항상 바른 자세 유지하시고, 어깨 관련해서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스트레칭이에요. 아까 알려드렸던 스트레칭 꾸준히 해주시면서 적당한 운동, 과한 운동 말고 적당한 운동을 해주시면 이런 관절염을 오는 걸 막을 수 있겠고, 다만 통증이 있거나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셔서 초기에 처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저희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받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콩고물을 자주 마시거든요. 근데 오히려 안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식물성 단백질보다는 당연히 동물성 단백질이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콩이 어떤 거에 안 좋다고 하던가요? 오히려 칼슘에 더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네, 검은 콩을 드시는 거는 굉장히 좋고 콩국수랑 이런 것들 마실 때 있는 콩 국물은 충분히 드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뭐 단백질 섭취를 콩으로만 하겠다 이런 생각은 좋지 않으시고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어머니 먼저. 네. 저는요, 이렇게 석회가 껴서 1년 동안 약 먹고 나갔는데 요새도 이게 찌워가지고 석회가 더 생겼다 그래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주사를 맞고 가라고 좀 맞았는데 주사 맞고 그 치료가 되나요? 보통 이제 석회가 있으면요, 꼭 그걸 다 없앨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몸이 우리 요로결석이 있는 환자분들이 꼭 다 뺄 필요는 없잖아요. 아프시면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아프시면 맞을 수는 있지만 꼭 없앨 1번 꼭 없앨 필요는 없다. 2번 아프시면 맞을 수는 있지만 자주 맞으시면 안 돼요. 주사라는 거는 결국에는 아프지 않기 위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테로이드 성분이 조금 소량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자주 맞으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 재발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는 하는데요. 다른 부위에 재발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 석회가 있던 부분이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시는 거고요. 그래도 좀 불편하시겠지만 약물 치료나 아까 말씀드린 스트레칭 치료를 하시다 보면 결국에는 그게 딱딱하게 굳어져서 아프지 않은 상황까지 오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결건이라고 그러는데 네네. 성지 클리닉에 가서 주사 맞아도 되나? 주사를 어떤 성분인지가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하이알루로닉 엑시드는 좀 맞으셔도 되는데 스테로이드 주사는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 정도 그 정도 맞는. 뭐 주사 맞아야 된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하이루론산 주사라는 것은 조금 맞으셔도 되는데 스테로이드는 3개월, 6개월에 한 번씩 너무 자주 맞으시면 안 된다 이렇게 알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감사했고 강북연세병원 염지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